교화 현장 속의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며 시작된 4대 종단 성직자들의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종교 평화를 위해 토론하고 협의하는 성직자들의 모습 또한 거룩하지만 푸른 운동장에서 스포츠로 화합하는 성직자들의 모습은 가슴이 시원해지는 상쾌함을 느끼게 합니다. 올해로 16번째 진행된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4대 종단 성직자들의 축구대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사회부 장인국 교무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무님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항상 그곳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항상 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대 종단 성직자들의 축구대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우선 교무님께서는 어떤 부서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에서 대외 언론 홍보와 그리고 대정부 소통과 거래의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장인국 교무입니다. 원불교, 천주교, 불교, 개신교 네. 이 4대 종단으로 일컬어지는 예. 이 성직자들이 매년 모여서 축구대회를 하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축구대회는 언제 어떻게 열렸는지가 먼저 궁금한데요. 매년 가을에 이웃종교 성직자들과 그 축구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 세계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축구대회이고요. 올해는 특히나 10월 23일 날 과천에서 관문체육공원에서 축구 경기를 가졌는데요. 내년에 그 우리나라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올해 축구대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을 이렇게 담아서 하는 그런 축구대회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축구대회가 올해는 과천에서 열리긴 했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암동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네, 매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축구대회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16번째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시작의 모습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작된 대회인가요? 예, 이게 처음에는 2002년 그 한일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그때는 그 온 국민들이 축구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컸고 또 승리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간절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종교인들도 그 국민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고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렇게 축구대회를 함께 작지만 그런 대회를 함으로써 이렇게 기운을 함께 합해주기 위해서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불교,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 세 개 종단만 축구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2005년에 저희 이제 원불교가 참여를 하면서 4대 종단 성직자 그 축구대회라는 이름으로 그 연례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특히 이제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부제를 새롭게 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는 월드컵 성공, 올해에는 그렇죠. 평창 올림픽의 성공 기원을 위한 축구대회를 여신 것으로 생각되네요. 2005년부터 원불교가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아마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이라는 제목도 함께 붙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모습을 좀 궁금해서 사진을 주셨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과천에 있는 경기장에서 준비하시는 모습 같고요. 개회식 같습니다. 예, 개막식을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네. 보통 선수들만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군요. 네. 제일 왼쪽이 제일 왼쪽이 불교. 불교. 네. 그다음에 개신교, 그다음에 원불교, 그리고 천주교입니다. 네. 네 개 종단이 이렇게 개회식을 하셨고요. 이 모습은 지금 시축 장면인데요. 그 현재 그 정인성 문화사회 부장님께서 시축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공이 어디로 갔을지가 궁금한데 어디로 갔을까요, 공이? 골문을 시축은 골인입니다. 무조건. 그렇군요. 네. 페널티킥을 성공하시는 모습이었고요. 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화이팅을 다지는 모습 같은데요. 경기 유니폼도 이렇게 갖춰 입으시고 골키퍼는 아마 문정석 교무님 같습니다. 예, 우리 대전 충남 사무국장님이신데 그 전날에 제28회 전국 원음합 창제를 주관하시고 새벽에 상경을 해서 함께 교단을 위해서 축구 경기를 해주시는 모습이죠. 첫 경기다 보니까 굉장히 그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모습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네. 공을 차는 모습이 마치 뭐 메시나
라운드에 모습하고. 제가 사진상으로 보면 이게 네. 군종 교구 소속 교무님 같은데요. 네네네. 예, 이 슈팅은 네. 안타깝게도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네. 폼이 멋있었지만 공은 네, 골문을 향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군요. 아, 요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예, 그 첫 경기 하기 전에 그 개신교 팀하고 단체 사진. 아, 네. 오른쪽이 개신교 팀이고 예, 예. 왼쪽이 우리 원빌교 팀이군요. 예. 네. 경기를 시작하고. 네, 이제 경기를 마치고 종합 사진을 전체 사진을 찍으시는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참여하신 분들이군요. 예, 음. 우리 이제 문화사회 부장님 이하 이제 그 축구단 교무님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화이팅 넘치는 사진을 찍었죠. 네, 제일 오른쪽에 네, 장희국 교무님 모습이 보입니다. 예, 선글라스가 아주 멋있게. 저는 유니폼을 안 입고 있네요. 아, 궁금한데요. 장희국 교무님은 출전을 안 하셨어요? 저는 나름 그 3일 전부터 준비는 했는데 네, 네. 다행히 선수들이 충분해서 네. 제가 출전하는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선수층이 우리가 갖춰지는 그런 축구단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처음에는 준비할 때는 그 좀 염려를 했는데 네. 이제 대회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선수단이 구성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뛰지 않는 일이 네. 발생이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각 교화 현장에서 시간도 많이 바쁘실 것 같고 이렇게 한 번씩 모이시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또 종단 간의 경쟁이 없지 않아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네. 한번 모이실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분위기라는 것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분위기로 모이게 되시나요? 저희는 이제 원불교는 아무래도 이제 한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운동을 이렇게 잘하는 선후배들을 사실은 뭐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끼리 또 네트워크가 다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그 축구 대회를 한다는 것도 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네. 좀 더 선수층을 보강하고자 이제 제가 그 공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숨어 있는 네. 실력자들한테 뭐 전화 연락도 하면서 좀 모집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근무하시는 그 교무님들께서 매주 한 번씩 그 축구를 하셔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총부에 근무하신 남자 교무님 그 모임을 금강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축구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총부 교무님들이 주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장소가 아무래도 경기도나 서울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서울 격구 교무님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축구하면 또 군대이기 때문에 네, 군종 격구 교무님들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선수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항상 그 가을에는 그 축구 대회가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준비들을 하세요.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뭐 체력적으로도 준비를 하시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평상시부터 운동으로 충분히 다져가시는 그런 분위기들이 아마 있군요. 예,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나름대로 우리가 4대 종단과 힘을 겨룰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회를 열게 되면 네. 아무리 그래도 비용이라는 게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네, 이 그렇죠. 축구대회도 네. 4대 종단이 서로 준비하는 대회이긴 하지만 이 비용들은 과연 어떻게 충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축구대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축구대회가 아닙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들어가게 되고 또 특정한 그 행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뭐 후원도 받아야 하고 또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축구대회는 그런 개념의 축구대회는 아니고요. 정말 친선과 친목 그거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회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은 각 종단에서 분담금을 조금씩 냅니다. 분담금을 조금씩 내서 그걸 가지고 뭐 작지만 또 때로는 소박하지만 뭐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뭐 축구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4대 종단 축구대회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식순으로 진행됐을까요? 네, 올해는 이제 과천에서 열렸죠. 열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모입니다. 이게 하루 만에 그 축구 경기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모이면 한 9시 30분 정도에 개막식을 합니다. 개막식에는 우리 이제 그 선수로 뛰는 그런 성직자들도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종단의 수장님들도 네. 주로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격려를 해주실 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가 예, 교정원장님께서 그렇죠. 교정원장님께서 방문하신 오셨고요. 것도 그리고 이제 그 종교 그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그 종무실에서 이제 종무실장님과 이와 관계자분들이 함께 오셔서 같이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개막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개막식이 끝나면 바로 이제 4개 팀이기 때문에 토너먼트 형식으로 네. 그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각 종단당 2경기씩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준결승이죠. 네. 준결승을 바로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준결승에 떨어진 팀들이 뭐 이제 그 3, 4위전을 하는 형식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승전을 해서 총 이제 4경기로 하루가 진행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게 전문 프로 축구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전후반 20분씩 그 정도로 해서 시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면 4강전을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습니다. 4강부터 시작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출전만 해도 4강인 것으로 예, 생각하면 되겠고요. 전후반 20분씩이다.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축구로서 20분을 달린다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간일 것 같기도 합니다. 휴식 시간이 10분인 것도 재미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네. 이 경기의 진행이 그래도 경기다 보니까 네. 룰이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규칙을 또 규정하는 심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들 성직자들이 모여서 하는 축구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칙을 정말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 대회는 기본적으로 국제 룰을 따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나름의 융통성은 있습니다. 뭐 시간 조절이라든가. 그리고 특이한 점은 반칙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축구 경기라는 거는 뭐 반칙도 적절하게 뭐 이렇게 섞어가면서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성직자분들이다 보니까 반칙도 전혀 나오지 않는 페어 플레이로 진행이 되고요. 심판진들도 공인된 그런 심판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시간은 조금 짧지만 그래도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지켜가면서 하는 축구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흔히 축구 경기를 보면 선수의 옷을 잡아 끈다든지 밀친다든지 혹은 태클을 깊게 넣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흥분하기도 하지만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사실 뭐 경기하면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반칙도 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전반전 끝나고 작전 타임 때 반칙이 너무 없으니까 반칙도 하면서 막고 그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 경기에 들어가면은 뭐 저희 원불교뿐만 아니라 뭐 이웃종교 성직자분들도 거의 반칙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칙이 없는 축구 경기다. 굉장히 큰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성직자들로서 지켜야 할 룰을 정말로 그 본보기가 돼서 지켜주시는 모습으로 하는 경기라고 하니까 이해가 참 많이 갑니다. 4대 종단 축구대회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래도 경기니까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하게 되면 우승자도 있고 준우승자도 있고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시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이제 경기는 4경기, 간단하게 준결승, 결승이 있는데, 이제 우승팀을 뽑고요, 결승에서. 그 다음에 준우승, 그리고 언젠가부터 공동 3위로 그 패자 부활전 3, 4위전을 해서, 이제 승부가 나지 않았을 때, 무승부일 때는, 다른 스포츠 경기는 승부를 가르기 위해서 승부차기를 하죠. 그래서 꼴등을 만들죠. 그러나 저희는 꼴등을 만들지 않고요. 정규 시간에 그 승부가 나지 않을 때는 공동 3위로 그렇게 결과를 내서 조금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물론 우승자를 가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경기를 해야겠지만 3, 4위를 굳이 가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원불교 축구단은 몇 위를 했을까요? 저희 원불교는 올해는 희생과 배려의 차원에서 공동 3위를 했습니다. 공동 3위를 하셨군요. 말씀 알겠습니다. 이 시상에는 수여되는 상금도 조금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상금들을 근데 종단에서 우승한 팀이 우승 상금을 가져가지 않고 반드시 기부하는 것이 어려운 이들을 기부하는 것이 전통처럼 된다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그 상금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액수는 아닙니다. 이제 단순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우승과 준우승 또 구분도 하면서 MVP도 만들면서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상금을 수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어느 때부터인가 이 상금을 받으시는 그런 종단에서 이걸 다시 이게 반납을 하세요. 그게 이제 전통같이 굳어져서 이 상금을 다시 받으면 다시 반납을 통해서 연말에 저희 주변에 좀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상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점 축구대회이기도 하면서 정말 종교 행사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원불교 저는 교무 축구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교무님들께서 이렇게 뭔가 활동적으로 스포츠에 같이 이 운동을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인화운동이라든지 기타의 네.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금강의 축구대회도 제가 본 네.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교우님들이 스포츠에서 얻어지는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웃 종교들과 그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들을 요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학술적인 것이나 아니면 일반 행사나 회의 이런 것들은 이웃 종교와 함께 하다 보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굉장히 신경을 또 많이 써야 합니다. 그것은 교리와 문화가 다른 이웃 종단들끼리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또 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스포츠 경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지 않고 또 거기에 큰 의미를 또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땀을 흘리면서 몸을 부딪히는 그런 경기를 하다 보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숙이 그들의 문화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 경기가 단순하게 축구 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웃 종교 간의 소통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뭐 육체적 활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저는 이제 이런 축구 경기를 통해서 그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는 저희 그 원불교 그 교무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많이 담아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화사회부는 KCRP의 일원으로 네. 예, 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종교평화회의에 참여하시는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최근에 KCRP 총회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 원불교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KCRP의 분위기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KCRP는 탄생한 지가 30년이 네. 조금 넘었습니다. 원불교 역시 그 초창기부터 그 KCRP의 회원 종단으로서 참여를 해왔고요. 사실은 그 교리와 문화가 다른 종교끼리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수십 년 전에는 더 어려웠을 것인데 이런 KCRP 활동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종교로서 그 어떤 본연의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그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일 수도 있고요. 또 이웃 종교 간의 소통과 다양한 문화에 그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는 또 아주 좋은 그런 활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역시 원불교는 KCRP 활동을 통해서 뭐 이웃 종교 스테이라든가 항상 우리 원불교 그 스테이는 매우 인기가 네, 네. 많습니다. 네. 뭐 만덕산이라든가 영광국제마음훈련원이라든가 타 종교인들이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원불교 스테이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뭐 KCRP 총회에 함께 저희가 참석을 해서 그 임원으로서 그 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그 전국 종교인 한마당 체육대회라는 것을 광주에서 네네네. 했습니다. 뭐 이렇게 성직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보면 교도, 신도, 뭐 불자 그런 분들이 함께 전국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전국 그 한마당 체육대회도 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뭐 KCRP 그 회원 종단으로서 다양한 행사와 사업에 참여를 하고 또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작년부터 네. 뭐 올해까지 원불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KCRP 회원 종단에서 뭐 그거에 관련된 그 성명서도 함께 내주고 또 그 4대 동단 수장이 저희 원불교 성주 성지에 방문을 네, 네. 하면서 또 이제 그런 평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또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KCRP 그런 활동이 저 원불교 교단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여러 종단에 또 감사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뭐냐면 항상 정산 종사님, 물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정산 종사님, 대산 종사님께서 종교 평화, 종교 화합, 무엇보다도 종교 연합과 관련된 그래서 종교로부터 평화가 생성되는 그 말씀들을 쭉 키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유지로 받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과연 KCRP 활동을 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체감하실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의 소감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선지님들께서, 우리 스승님들께서 밝히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신다면 어떤 수 있을까요? 예.
그 제가 활동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정말 그 선지자구나. 그 당시에도 종교 연합을 얘기했고 네. 함께 해야 한다는 그 진리가 하나라는 그런 토대 아래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수십 년 전부터 밝혀주셨던 그 부분이 오늘날에 와서 굉장히 많이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네. 전 그런 점들이 제가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좀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그 많은 분들이 그 원불교를 칭찬을 하는 게 이런 종교 연합 활동을 네.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원불교가 제일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칭찬도 듣고 또 그와 더불어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또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활동을 하고요. 앞으로도 종교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것은 희생과 배려가 네. 기본적으로 돼야 하는데 어떻게 교리와 문화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고 때로는 전쟁까지 이어지고 그런 것들은 사실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되겠죠. 이웃 종단들끼리, 이웃 종교들끼리 조금씩 손을 맞잡았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축구대 4대 종단 성직자분들의 축구 대회를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몸싸움이 없고 심지어는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서는 사실은 언어가 거칠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룰을 정확하게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즐거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 모습을 선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아마 설명 듣고 그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기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문화사회부의 활동 가운데서요. 올해 원불교 서사극 이의를 어찌할꼬는 정말 선풍적으로 교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강원교구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이틀 전에 일요일 날 29일 오후 5시 강원 교구에서 그 연극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6월 4일 날 국립극장에서 초연을 시작으로 해서 그 전국을 순회하는 그런 그 연극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현재 강원 교구까지 큰 뭐 문제 없이 성황리에 연극을 현재 마친 상황이고요. 네. 마지막 공연이 이제 그 11월 12일 날 영광 교구에서 저희 성지에서 마지막 공연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연극을 제작하고 연극을 또 공연을 하면서 진행을 해 보면은 정말 연극이라는 뭐 컨텐츠가 사실 오늘날 같은 디지털 시대에 과연 이게 얼마나 큰 뭐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 의문점을 갖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것을 한번 만들어서 교도님 출제가 교도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발표를 했을 때는 그 반응이 네.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컸던 네.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원기 100년을 넘어선 우리 교단의 어떤 원불교 정체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컨텐츠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 순회 공연을 통해서 전국에 계신 우리 원불교 출제가 교도님들께서 조금이나마 그런 것을 그런 기회를 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문화사회부로서는 효도를 조금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즐겁게 춤추시는 원로교무님들의 모습, 어르신들의 모습을 그 마지막에 대동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제2의 원불교 문화예술 축제가 개최되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윤택 감독님이라든지 원일 음악 감독이라든지 많은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원불교 예술가, 문화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고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이 성과를 보고 또 과제는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도 그 제2회 원불교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를 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제2회가 됐는데 물론 이제 제2회는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도 21세기가 원불교 2세기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문화예술 축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나 올해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저희가 이제까지 문화사회부가 이제까지 그 소통하고 거래했던 그 전문 문화 예술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축제를 같이
진행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뭐 고무적인 일이었고요. 또 이제 그분들로 하여금 앞으로도 축제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고 듣고 느끼고 정말 다각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해서 활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네. 그 의미를 두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원불교 문화예술 축제는 뭐 지금은 현재 서울에 있는 인사동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전국 단위로 활발하게 뻗어 나갔으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전국에 계신 원불교 관련 문화예술인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국 단위의 그런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과제를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마감하는 자리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11월 10일에 원불교 문화진흥 및 교화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제목 또한 21세기가 2세기에게, 원불교 2세기에게. 어떻게 보면 언뜻 잡히지 않는 얘기 같으면서도 이게 당연히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제목 같은데요. 어떤 학술대회인지도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그 문화사회부에서 다양한 그 문화예술 그 행사나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단발성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그냥 눈으로 그냥 귀로 듣고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행사들을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요. 원불교 그 이론 문화 정책성의 확립이라든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사실은 원불교 산하 이론문화연구재단에서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문화예술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세미나가 매년 그 개최가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잠시 중단이 됐던 것인데, 이것을 이제 원불교 2세기를 맞이해서 다시 부활해서 학문적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겠구나. 그래서 뭐 한혜종 교수님도 계시고, 뭐 영화 감독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연극 연출가도 계시고, 방송 작가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그 원불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연구했던 것들을 발표하는 그런 학술 대회로 저희가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항상 교우님 뵈면 그 문화예술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뒤치다거리를 하시는 그 모습들을 뵐 때마다 숨어서 저렇게 정말 공을 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교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카메라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불교 문화사회부는 그 원기 100년을 전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다양한 일들 속에서 세상 속에 원불교를 알리고 또 우리 원불교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출제가 교도님들의 관심과 그런 협력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화사회부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깊어진 가을 속에서 우리 원불교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늘 가정에 사은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말씀을 쭉 나누기도 했고, 오늘은 무엇보다 4대 종단 성직자 분들의 축구대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KCRP가 종교연합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도 알려주셨고,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룰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스포츠를 통해서도 교화를 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의 모습을 소개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다시 한번 찾아뵐 때마다 반갑게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